광고 속에서 본 5G 제조 현장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초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개설이 됐고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위즈코아의 황교순이라고 합니다. 뉴스와 광고에서만 봤던 5G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 정리가 사실 좀 필요하고요. 사실 5G라는 기술 자체는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압축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5G에 대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G가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는 제조 현장 내에 5G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기술이 좀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지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8년도 12월 1일에 제한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5G를 발사했고요. 2019년도 4월에 각각 1호 가입자를 3개 통신사가 내면서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5G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5G 상용화 일지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 사실 5G는 좀 준비가 됐고 2019년도, 20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5G는 이제 실제 상용화가 돼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5G에 대한 부분에 가장 감명이 깊었던 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5G 시범 서비스, 드론을 통해 오륜기를 나타냈던 그 시범 서비스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실제 이 부분 이후로 5G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실제 통신 3사는 5G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그 산업의 효과가 많이 큰 기대감이 높은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 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많은 다양한 R&D들을 많이 이제 양산해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스마트 팩토리 쪽에 5G가 많이 적용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 정말 많은 기대 효과가 도출됐느냐는 사실 아직은 의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R&D 실증 사례들, 그리고 그를 통한 이제 결과물들이 속속 도출이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올해 이은 5G라는 새로운 특화망 전략까지 이제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G는 더 많은 날개를 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국내 이동통신은 세대별로 많이 진화가 되고 있고요. 1984년도에 1세대 이동통신이 나오면서 2019년도, 20년도에 5G 이동통신이 나온 이런 부분까지 업계에서는 약 10년 주기로 새로운 무선 이동통신이 등장한다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현재 6G와 관련된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만큼 실제 6G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R&D 기획 단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지려면 한 10년 주기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지금부터 표준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6G가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5G가 적용이 되어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실물 체감에 대한 부분들이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 보니 지금도 5G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5G 통신은 주파수별 특징이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스마트폰은 3.5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용 이동통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에 많이 이제 사용하겠다는 이제 주파수는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존의 3.5GHz 대역보다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무선 기지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좀 굉장히 큰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8GHz 대역이 실제 산업용 이동통신 내에 적용 확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빠른 속도 및 예를 들어 다양한 그 대용량에 대한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이제 그 많은 IoT 처리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큰 장점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28GHz 대역에 대한 산업용 무선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많은 사례들을 향후에는 많이 도출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5G가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제 요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의 분야를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에 5G 적용된 사례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산업용 5G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이제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을 위한 제조 특화 5G에 대한 산업용 특징 부분, 그리고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이제 이미지 분석을 위한 머신 비전 부분, 그리고 이제 데이터 학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이제 5G를 활용한 부분 사례와,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을 통해서 이제 현장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순 업무에 대한 지원 부분과요. 그리고 이제 이송 로봇, AMR이라고 얘기하는 이송 로봇에 대한 공정 내 이송 업무 지원하는 로봇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 AR 서비스, 즉 이제 초보자도 쉽게 그리고 원격지에서 작업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하게 AR 글라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내에 5G가 적용돼서 실제로 실증 사례 및 그리고 기술이 적용돼 있는 유스케이스들이 가장 많이 도출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산업군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 산업 분야 자체가 5G가 적용이 돼서 기술 내에 제조 분야 내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체감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들, 그리고 혁신에 대한 사례들로서 많이 도출될 수 있는 유스케이스라고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5G와 관련된 용어 정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흔히들 LTE라고 얘기했던 4G, 지금 이제 여기서 G는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해서 흔히들 세대, 그러니까 4세대 이동통신은 LTE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논의하고 있는 5G는 NR, 즉 이제 뉴 라디오라는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뉴 라디오는 새로운 주파수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5G의 특징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초고속 대용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초연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그 접속이 가능한 기기들이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초연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초저지연, 사실 여기서 이제 별표라고 표기한 부분 자체가 실제로 5G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서비스 품질을 얘기하는 QoS가 보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 저 초저지연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제조 현장 내에서는 실제로 위험에 대한 감지 부분이라던가 실제 품질이나 생산 현장 내에서의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 제어를 통해서 즉각 멈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저지연이라는 것들을 통해 실제 실시간 제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 기술인데요. 기존에 있던 무선 이동통신인 LTE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와이파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함이 높았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무선이동통신이 제조 현장 내에 QoS라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해서 적용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저지연이 실제로 산업계 내에 무선이동통신의 부분 내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들어오다 보니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런 부분 내에서 5G가 실제로 제조 현장 내에 무선 이동통신의 대체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내에서 하나의 요소 기술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5G NR이란 뉴 라디오라는 이름을 과연 누가 만들게 됐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GPP라는 이동통신의 표준 기술을 담당하는 표준 단체가 있습니다. 이 표준 단체는 전 세계의 주요 회사나 단체가 모여서 만든 국제 5G 표준을 개발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3GPP는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장비 제조사, 단말 제조사, 칩 제조사, 세계 각국의 표준화 단체와 연구기관 등 약 5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최대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이기도 합니다. 즉, 무선 표준 기술의 주도권 경쟁 및 특허 전쟁지이기도 하고요. 그 전쟁지 내에 한국의 TTA와 삼성전자가 참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표준 내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 28년까지의 이런 다양한 로드맵을 5G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 릴리즈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넘버링을
가져갑니다. 이 릴리즈라는 넘버링을 통해서 각각의 세부 기술들을 로드맵을 세우고 있고요. 이 로드맵 내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표준화로 적용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릴리즈 내에 자사 기술이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 기술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선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의 우월성을 가지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퀄컴, 이제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등등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런 기술 내에서의 자사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많은 모비부터 연구까지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내에서 이런 부분도 5G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내에서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제 무선 이동 통신이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특허 전쟁의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5G의 초저지연은 어떻게 처리될지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핵심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저지연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MNIC라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MNIC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주요 약자이기도 합니다. 즉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실제로 클라우드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게 너무 일상화됐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처리하기에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 영상 등등의 대용량에 대한 데이터들을 중앙센터에서 처리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등이 좀 많이 이슈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현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MNIC라는 기술을 통해 근접한 거리 내에 일종의 분산에 대한 역할론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5G 핵심에서는 이런 초저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MNIC라는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핵심 요소 기술로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5G의 구조를 또 자세하게 보자면 MNIC와 더불어 이제 코어라는 이름값을 하는 코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코어라는 기술은 너무 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면 많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이제 코어는 전송과 제어를 담당한다라는 걸로 이제 갈무리를 좀 치겠고요. 지금 그 내용 내에서도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킷을 전송하는 역할론, 그리고 단말의 전체적인 제어를 하는 역할론,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구분을 해봤고요. 이런 역할론이 뒤에 있는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유튜브의 영상과 구글에 대한 데이터 검색, 그리고 아마존 등의 그 클라우드에 대한 역할들을 실제로 5G 코어와 MNIC에 대한 역할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들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약어와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 자체에서도 보여지는 게 좀 많이 어렵다고 한다면 TTA에는 이런 줄임말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아마 5G를 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G에 대한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까지를 좀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5G와 관련된 이제 세부 기술들, 그리고 이와 관련돼 있는 세부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음 5G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5G가 우리 제조 현장 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술들을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문들을 전달해 주시면 그 질문들을 피드백해서 내용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